여기 엔비디아 GPU보다 크기가 약 수십 배 큰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칩만 큰 게 아니죠. AI가 답변을 만들어낼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 중에 하나를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레브러스, 티커는 CBRS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다시 자세히 보게 된 이유도 있는데 앞서 13F를 분석했을 때 타이거 글로벌, 쿼튜, 알티미터, 성장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월가의 큰 손 세 곳이 동시에 이 회사를 신규 편입했습니다. 특히 알티미터는 포트폴리오에서 무려 16.2%를 세레브러스에 배분했는데요. 도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오늘은 최대한 어렵지 않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왜 월가가 사고 있는지, 돈은 제대로 벌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앞선 13F에서 타이거 글로벌은 세레브러스를 신규 편입했고 쿼튜는 포트폴리오에 약 3.2%를 새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알티미터는 훨씬 공격적으로 이 종목을 신규 편입하면서 비중을 무려 16.2%까지 가져갔는데요. 위 운용사들은 보통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바뀔 것인가를 먼저 보고 돈을 넣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위 세 운용사가 동시에 들어왔다는 건 주가가 싸다가 아니라 AI 시장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레브러스는 엔비디아와 뭐가 다를까요? 먼저 기존 GPU 구조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AI가 일을 하는 과정을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GPU는 엄청나게 빠른 생산 기계입니다. AI가 일을 하는 과정을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GPU는 엄청나게 빠른 생산 기계입니다. 문제는 이 생산 기계가 사용할 재료를 다른 창고에서 계속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 그 창고 역할을 하는 게 HBM 같은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 기계는 엄청 빠른데 재료를 실은 트럭이 창고와 공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거.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트럭이 막히면 공장은 기다려야겠죠? 이게 AI 반도체에서 계속 나오는 메모리 병목이라는 문제입니다. 세레브러스는 여기서 아주 과격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창고를 공장 바로 옆에 붙여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한 단계 더 가서 공장을 여러 개 따로 만들지 말고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세레브러스의 웨이퍼 스케일 엔진 WSE3입니다. 일반 GPU 하나의 칩 크기가 대략 800mm 제곱 안팎이라면 WSE3는 무려 46만 225mm 제곱입니다. 숫자로 들으면 감이 안 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일반 GPU가 공장 한 채라면 세레브러스는 공장 수십 채를 하나의 초대형 산업단지처럼 연결한 구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약 4조 개, AI 코어는 약 90만 개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큰 칩을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메모리죠. 이 WSE3 안에는 44GB SRAM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GPU는 재료가 필요할 때마다 외부 창고로 트럭을 보내야 하는 구조라면 세레브러스는 공장 바로 옆에 재료 창고를 붙여놓은 구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만큼 데이터를 멀리 옮길 필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세레브러스가 주장하는 엄청난 추론 속도도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회사에서는 특정 AI 모델과 환경에서 기존 GPU 기반 서비스보다 15배에서 20배 빠른 추론 속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20배 빠르다라는 뜻은 아니고 모델과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AI 추론에 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론이라는 단어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AI 학습이 쉽게 말해서 학생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인데 반면 추론은 공부가 끝난 학생이 실제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챗GPT에게 질문할 때마다 거대한 AI를 다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된 AI가 이 질문에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 계속 계산하는 거죠. 앞으로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AI 에이전트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일을 대신해주기 시작하면 학습보다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AI를 계속 돌리는 비용과 속도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가 보고 있는 시장도 단순히 누가 GPU를 더 많이 팔까가
가 아니라 누가 AI 추론을 싸고 빠르게 처리할까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레브러스가 엔비디아를 잡을 수 있는 회사인가?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종합 백화점에 가깝고 반면 세레브러스는 특정 분야에서 아주 빠른 전문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세레브러스가 엔비디아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던 AI 연산 시장에서 세레브러스가 일부 영역을 떼어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바로 초고속 AI 추론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이 단순히 연구실 안에서만 좋은 건지 실제 고객도 원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상호파. 그래서 오픈AI의 계약이 중요합니다. 세레브러스는 오픈AI와 대규모 AI 추론 인프라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계약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은 계약 금액이 크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픈AI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연산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실제로 세레브러스를 자신들의 인프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새로운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포르쉐 같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실제 생산 라인에서 써보겠다고 계약한 것과 비슷합니다. 기술이 진짜 상업적으로 쓸만한지 검증받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들은 매출을 봐야겠죠. 26년 2분기 이 기업의 총 매출은 약 1억 8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약 74% 성장했고요. 엄청난 성장이죠. 그런데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고 그 결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장중 약 16%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성장주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죠. 시험에서 95점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100점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95점도 혼날 수 있습니다. 딱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이 나빴다기보다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거. 그런데 실적 안쪽을 보면 한 가지 큰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드웨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3% 감소했지만 클라우드 매출은 무려 281% 증가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레브러스가 칩을 한 번 팔고 끝나는 회사에서 자기 인프라를 빌려주고 계속 돈을 받는 회사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를 한 대 팔고 끝나는 사업에서 매달 사용료를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반대로 데이터 센터를 먼저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과 마진도 같이 봐야겠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했지만 회사는 올해 전망을 오히려 올렸죠. 연간 코어 리비뉴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상향해서 약 8억 8천만에서 8억 9천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분기에는 약 2억 1,400만, 2억 1,600만 달러 수준의 코어 레베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 간단합니다. 말한 만큼 실제로 벌고 있느냐. 그리고 세레브러스를 볼 때 현재 매출보다 더 흥미로운 숫자가 있는데 잔여 계약 RPO입니다. 이미 주문은 받았는데 아직 물건은 납품하지 않은 계약이죠. 현재 이 파이프라인이 약 25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연간 매출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은 아직 작은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처리해야 할 예약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문제는 손님이 오느냐가 아니라 밀려있는 주문을 실제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리스크라면 이 기업은 실행력이겠죠. 데이터 센터를 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지, 칩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전력은 확보할 수 있는지, 계약을 실제 매출로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식당 예약이 몇 년치 밀려 있어도 주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매출로 바로 연결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 수요보다 공급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 이 종목의 강세 시나리오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AI 시장에서 추론의 중요성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커진다. 두 번째, 오픈 AI를 시작으로 대형 고객이 계속 늘어난다. 세 번째, 하드웨어보다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커진다. 네 번째, 밀려있는 계약을 실제로 빠르게 매출로 전환한다.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진다면 이 회사는 AI 추론 인프라 플랫폼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점. 이런 기업들은 성장률 50%, 70%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100%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경쟁자는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AMD도 있고 그럭처럼 추론에 특화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레브러스의 구조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과 전 세계 기업들이 실제로 이 기업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고객들은 속도, 가격,
안정성, 공급 능력을 모두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 발표마다 딱 세 가지를 보면 좋은데, 첫 번째 코어 레비뉴, 기업의 핵심 매출 성장, 두 번째 클라우드 성장, 세 번째 마진 개선. 매출만 빠르게 늘고 돈을 벌수록 손실도 같이 커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반대로 클라우드 매출은 계속 커지고 마진도 좋아진다면 세레브러스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숫자로 증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주식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점. 저는 현재 세레브러스를 223달러에서 232달러 정도를 중요한 지지밴드로 보고 있는데요. 한 가격에 딱 선을 긋기보다는 이 정도 범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위에서 떨어질 때 어디쯤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할 것인가를 보는 유리한 가격대죠. 저는 현재 그 구간을 223에서 232달러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로 미국 주식 투자 클래스에서도 오늘 프리마켓 세레브러스가 225달러 부근에 있을 때 편입을 권유드렸죠. 225달러면 제가 보고 있던 223에서 232달러 지지밴드 안에 들어오는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위로 올라버려서 벌써 플러스 15%, 253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럴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아까 못 샀으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자입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가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 저라면 단기 조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현금이 많다면 지금부터 1차로 진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략 관심 구간은 223에서 232달러. 이 구간까지 다시 눌렸을 때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다시 매수세가 오는지 확인한다면 매수가 가능하고, 혹시 이 밴드를 이탈한다면 왜 이탈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시장 전체 조정인지 기업 자체 악재인지 그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레브러스처럼 변동성이 큰 성장주는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가격대를 나누는 방식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처럼 원하는 가격에서 편입한 뒤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고요. 세레브러스는 앞으로도 성장주라서 10%, 15%, 20% 이런 변동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의 장점은 기회를 놓쳐도 또 기회를 준다는 점.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 투자 클래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가격대와 추세를 보면서 편입, 편출까지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집은 9월 9일 전후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 정도만 참고해 두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세레브러스를 엔비디아보다 빠른 칩을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핵심은 AI 시장이 앞으로 학습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추론을 처리해야 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레브러스는 기존 GPU와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의 설계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성장주 전문 펀드들이 동시에 세레브러스를 편입한 것도 바로 이 변화에 먼저 베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중요한 건 클라우드 매출, 계약의 실제 매출 전환, 그리고 수익성 개선, 결국 이 세 가지가 숫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23에서 232달러 지지밴드가 다시 기회를 주는지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좋은 기업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겁니다.